평균 원자량의 이 점을 보면은 그림은 원자 또는 이온의 가와 나를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그러면 가와 나는 둘 중에 하나가 이온이래.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애들이 되게 이제 그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다 이제 그 시커먼 동그라미가 양성자가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전자의 개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전자 개수가 2개고 양성자 개수가 2개면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원자가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나를 보면은 양성자는 2개인데 전자는 하나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양성자 숫자 자체가 중성인 원자는 전자 수하고 같아. 근데 만약에 전자수가 만약에 같지가 않아. 그건 뭐가 되는 거야? 이온이 되는 거죠. 그치? 이온은 양성자하고 전자수하고 같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기억 동그라미는 얘가 양성자가 되는 거 맞겠죠? 똑같이 2개니까. 그 다음에 원자 번호는 가랑 나랑 똑같다. 여기에서 양성자 수는 똑같은 거지. 이렇게 2개. 그 다음에 나는 질량수가 4개가 되죠.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가 질량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4개가 되는 거 맞잖아. 이게 중성자가 되겠죠? 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이 나는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됩니다. 알겠죠? 한 개 전자를 이룬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질량수는 14고 전자는 7이야. 그러면 이 전자수를 뭐라고 생각하면 좋을까? 양성자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중성자수는 어떻게 되지? 얘는 7, 얘는 6, 얘도 7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양성자수가 똑같은 애가 y하고 z이 되겠죠? 그러면 x하고 y가 동위원소 관계이지는 않겠지. 그치? 왜냐면 양성자가 7이고 얘가 y가 6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중성자가 x하고 z이 똑같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양분의 중의 b가 x대 y가 1대 1이다. 7분의 7, 6분의 6. 그쵸?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얘는 이제 원자 번호가 11번 이하래요. 좀 작게 줬죠? 그리고 가부터 다까지 전자수가 똑같대. 이 말은 등전자 이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의 개수가 다 이제 안정한 전자 배치를 만족한다는 거죠. 근데 11번 이하라는 거니까 아마도 네온을 만족할 확률이 조금 더 크겠죠. 그치? 이렇게 3개나 되니까. 그치? 뭐 헬륨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를 보면 이 기억이 누군지는 몰라. 기억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이제 양성자 또는 질량수 중에서 하나지. 근데 얘는 되게 금방 알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전자분의 중성자가 1이고 가가 그 다음에 나는 5분의 6이고 뭐 이런 상황인데 두 번째 중성자분의 기억이 되잖아. 그치? 근데 얘가 만약에 질량수라고 하면은 중성자가 10개인데 질량수가 9개가 되는 경우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질량수는 항상 커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말 자체가 아예 모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10분의 19가 된다거나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10분의 9밖에 안 되니까 얘는 질량수가 절대 될 수가 없어. 바로 금방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기억이 양성자 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얘네들을 중성자를 날려보는 입장에서 중성자 수를 날려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전자분의 양성자 수로 계산을 따로 해보는 거야. 그러면 좀 이 가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데이터를 그대로 끌고 가기에는 이 내용이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지금 전자수분의 중성자 수가 되는 거죠. 곱하기 중성자 수분의 뭐가 되는 거야? 양성자 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중성자를 날린단 말이야. 그 뭐가 남아? 전자 수분의 양성자 수만 남지 지금. 그지? 그러니까 요걸 알면 얘네가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네들을 그대로 곱해보면 10분의 9가 되고요. 얘는요 10분의 11이 되겠죠. 곱하는 이유는 소거시키려고 그렇겠지. 그지?
왜냐면 똑같은 데이터를 소거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 이거 안 더하냐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는데 더하면 뿌는 거고 소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뭔가를 하나로 날려야 좀 깨끗하게 뭔가를 확인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되지? 10분의 8이 되는 거죠. 맞죠? 왜 10분의 8이 되는 거냐면 얘를 이제 그 곱하게 되면은 이 분모를 이제 좀 맞춰본 거야, 쌤이. 그러니까 5분의 4를 그 불려본 거야. 10분, 똑같이 분모를 통일해가지고. 왜냐면은 위에 게 전부 다 분모가 10이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뭐 본인이 숫자가 좀 빠르면 그대로 곱해서 보셔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는 뭐가 되냐면 전자는 10개인데 양성자의 개수가 9개라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 가는 플로린데요. 그 다음에 나는 전자가 10개인데 얘는 양성자가 11개야. 그럼 나트륨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다는 전자가 10개인데 원자 번호는 8번이야. 산소가 되지. 그러면은 자, 기억, 양성자 맞고 가부터 다까지 음이온은 2개가 있죠. 가랑 다. 그 다음에 가부터 다까지 이주기 원소는 1가지다. 2가지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조금 응용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이기는 해요. 3번 문제가. 알겠지? 그 다음에 4번.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소하고 탄소, 동위원소. 동위원소라고 하는 건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죠. 그러면은 중성자 수를 확인해 보면 어차피 다 수소는 양성자가 1이니까 그럼 얘는 0, 얘는 1, 얘는 6, 얘는 7이 되겠죠. 어떻게? 얘가 12 빼기 6이죠. 얘는 13 빼기 6이지. 그지? 그 다음에 얘는 2 빼기 1이죠. 얘는 뭐가 없어? 중성자가 없죠. 그죠? 그러면은 자 위에서 있는 동위원소만으로 구성된 메테인의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봐라. 그러면은 여기서 이 메테인의 자 기억 이 13, 1일 때 중성자는 7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수소의 중성자가 얘가 지금 1이니까 얘가 0이잖아. 맞지? 없잖아 얘가. 그러니까 얘는 중성자가 그대로 7밖에 안 되는 거야. 수소 자체가 다 뭐니까? 0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자 한 개에 들어있는 중성자가 11인 메테인을 구성하는 수소는 모두 2라고 얘기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중성자가 11이 되는 분자 한 개 들어가 있는 중성자가 11인 분자 그러면은 11이 되는 분자를 우리가 좀 맞춰봐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은 얘가 지금 수소가 모두 다 2만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질량수가 2짜리만 들어가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얘네가 12라는 탄소를 끌고 들어오는 애라면 어차피 이제 얘가 수소가 이제 2짜리를 쓰는 거냐 그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수소가 이미 있으니 얘가 만약에 12라고 만약에 보면은 얘의 중성자는 6이 되겠죠. 그러면 6이 되고 얘가 중성자가 이제 얘가 4개가 되는 거니까 6 더하기 4가 되니까 10이 된다고. 그러니까 중성자가 11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메테인 자체가 지금 탄소가 13이 있고 12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12라고 먼저 가정을 해본 거야. 그럼 중성자가 얼마야? 6이죠. 12 빼기 6. 원자 번호가 6번이니까.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6이라는 값을 찾아 하나를 하고 있고 수소가 지금 4개가 들러붙어야 돼. 근데 만약에 얘가 만약에 싹 다 2래. 그러면은 2가 되면은 중성자가 질량수가 2짜리는 전부 다 뭐예요? 얘의 그 중성자가 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짜리가 4개가 있다는 거잖아. 그럼 6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이 되잖아. 토탈. 그럼 안 되는 거죠. 얘 전제가. 그럼 얘 중성자가 얼마가 돼야 돼? 7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3짜리에 얘가 2짜리가 되는 거라고 한다면 맞는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2짜리가 되는 경우의 수가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12도 되고 13짜리도 되고 12는 안 되고 13짜리는 되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분자는 13에 뭐가 된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거야. 쌤이 안 되는 조건을 얘기를 해본 거야. 그 다음 분자 한 개의 질량이 뭐냐면은 분자량이에요. 이 또 뭐 악몽이 떠오르는데 어쩔 수 없어. 분자 한 개의 질량은 분자량이죠. 메테인이 얘 이거 13일짜리가
10이 이짜리의 질량수보다 더 크대요.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가 지금 17이 되는 거죠. 그쵸? 요 두 번째가 왜 17이 되는 거냐면 얘가 잠깐만요. 이거 좀 쌤 지금 눈이 어두워가지고 얘가 13이고 얘가 1에 4죠. 그러면 얘 지금 얼마가 돼? 얘가 지금 13이죠. 얘 몇 개야? 4개지. 그러니까 13 더하기 4죠. 17. 네, 17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12. 그 다음에 2. 이렇게 돼. 그러면은 얘가 얼마예요? 얘가 지금 12 더하기 8이 되는 거죠. 그쵸? 12 더하기 8. 그럼 얼마? 20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분자한계 질량은 그 질량수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4가 되고 얘는 8이 되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4개가 있다라는 건 2 곱하기 4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잖아. 20짜리. 틀렸죠?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되는 거죠. 기억과 니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염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비율이 35, 그 다음에 37 이렇게 원자량이 있고 75%, 25%가 있대요. 그러면 75%는 4분의 3의 비율이죠. 25%는 4분의 1의 비율입니다. 백분위를 쓰는 거야. 백분율로 쓰기 때문에 얘네들의 존재 비율을 계산해보면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35.5가 나와요. 그러면 기억해 보기는 맞고, 그 다음 이 염소 35와 37에 들어가 있는 중성자는 36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여기에서 35에 원자 번호가 얘는 17번이에요. 양성자 수가 17번이야. 그러면은 35의 중성자는 얼마가 되겠어? 18이 되겠지. 그치? 37의 중성자는 얼마가 되겠어? 20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토탈 존재하는 중성자 한 개, 이 분자 한 개에 들어가 있는 거 38이 되는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 자연계 존재하는 염소 분자 1몰, 염소 분자 1몰에 35의 1몰의 양이 37의 1몰의 양보다 더 크다 그랬어. 근데 염소 분자 중에서 얘가 35의 양이 37보다 더 큰 이유가 뭐냐면은 존재 비율이 더 크잖아. 이게 이 내용을 물어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선생님 이렇게 존재 비율이 얼마만큼 큰지 그거 외워요? 이러는데 문제에서 존재 비율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존재 비율이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35가 더 많겠죠. 뭐보다? 37보다. 4분의 뭐다? 얘가 3이나 차지하잖아. 전체 내등분 중에 3만큼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몰수도 당연히 더 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6번 볼게요. 6번은 러더퍼드의 가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죠. 그럼 나는 뭐야? 이 산란 실험을 통해서 제한된 모형이 되겠지. 그러면 가는 X를 통해서 발견이 되었다. 아니죠. 전자는 음극선 실험.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휘어진다. 그 다음에 직진성이 있다. 이런 거는 탐슨의 원자 모형 실험으로 발표가 됐고요. 니은 나에서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Y가 차지한다. 그렇죠. 운동자 한가운데에 구슬이 놓여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 직진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극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일부가 어떻게 됐어? 휘어졌죠. 그 다음에 탄소 원자 6번 X의 수는 6이 된다. 전하량 6이니까 당연히 전자도 6개가 되겠죠. 중성인 원자니까 중성인 원자는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하고 어때요? 같죠?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 5번이 되죠. 그 다음 7번 원자는 전자 수와 중성자 수가 항상 같아요? 안 돼요. 이게 동위원소의 발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동위원소가 모든 애들이 다 들고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원소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A는 틀렸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같은 원자는 질량수가 양성자 수의 2배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의 합이 질량수가 되죠. 그러니까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가 같은 원자는 질량수가 양성자 수의 2배가 돼요.
누구? 헬륨. 이걸 생각하면 되지. 2배.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성자수와 중성자의 질량은 전자의 질량보다 크다. 그쵸? 좀 더 커요. 그러니까 이제 중성자가 살짝 양성자수보다 좀 더 큽니다. 근데 전자보다는 훨씬 크죠. 전자는 1837개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어요. 실제값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인 값으로. 그러니까 실제는 엄청 작고요. 그 다음에 8번. 자, 수소 3중 수소네요. 중성자 얼마죠? 2가 되죠. 그 다음에 B는 질량수. 질량수가 지금 여기에서 얼마예요? 19죠. 그 다음에 전자는 몇 개니? 전자는 여기서 10개죠. 그럼 빼면은 9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마그네슘 이온이네. 10개고. 그죠? 왜냐면은 이온이 된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D는 양성자 수가 같은 뭐야 이거? B 빼기 A. 그러면은 B 빼기 A는 7이죠. 그러면은 이 7번의 질량수는 얼마가 되지? 얘는 2배죠. 그러니까 14야. 그 다음에 B 플러스 C. B 플러스 C는 B가 지금 9가 되고 C가 10이 되니까 19네. 19 칼륨이네요. 맞죠? 자, 그러면 X의 양성자는 7이다. X의 양성자는 7 맞고, 그 다음에 D는 16 틀렸죠? 14야. 이게 그 질소 원자의 질량수가 14입니다. 그 다음에 E는 10이다. E가 10이 아니라 몇 개야? 18개죠. 아르곤을 만족하는 거지. 얘는 칼륨은. 답은 1번.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 보시면 3점이 나오죠. 3점. 3점이 일단 1번에 보시면 얘 이제 중성자수가 나오니까 애들은 막 경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가에서 질소 14와 그 다음에 16이에요. 이 좀 잘 보이죠? 그 다음에 15와 18이 나오는 게 납니다. 그러면 일단 중성자부터 먼저 찾아보자. 중성자를 찾으라 했으니까. 중성자가 질소 일단은 뭐예요? 7번이니까 8이죠. 천천히 자 확대해서 얘는 8이 되고 얘는 8번이니까 똑같이 8이 되고, 그럼 뭐가 되니? 얘가 잠깐만 14 빼기 7이 7이지. 14 빼기 7은 7이죠. 7 더하기 8이죠. 15. 얘는 15입니다. 됐지? 그 다음에 얘를 볼게요. 질소 15. 근데 얘는 2개야. 2개예요. 그 다음에 18. 그러면은 얘가 7번이니까 얘를 빼면은 15 빼기 7 하면은 8이지. 맞지? 그럼 8이 2개야. 그럼 16이죠. 그 다음에 얘는 8번이니까 10이지. 그럼 얼마야? 26이죠. 중성자 수가 26이 됩니다. 됐지? 그러면 일단 여기에 해당하는 NO와 NO2의 중성자 수를 다 찾았어. 근데 그래서 이제 답이 뭐 15분의 26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의 값이 용기의 9분의 13만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얘네가 각각에 해당하는 얘네들의 이 분자량이 있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괜히 이렇게 원자량을 준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가에서 분자량에 얘네들이 얼마가 있고 나에서 분자량이 얼마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용기에 뭐다? 분자량 분의 얘네들의 질량이 W만큼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 분자량 분의 질량. 오랜만에 하니까 모르겠죠. 그게 몰수잖아요. 분자량 분의 질량. 쌤이랑 배웠잖아. 분자량 분의 질량. 화학식량 분의 질량. 이게 뭐야? 몰이잖아. 이게 있으면 안 돼. 이거 4단원에서 또 나와요. 쌤이랑 안 배워도 계속 나와. 그러면 가는 30분의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왜 30이 돼? 질소하고 산소가 14고 얘가 16이잖아. 그럼 30분의, 그지? 얘의 질량은 몰라. W야. 모르는 거지 뭐. 알 길이 없어. 질량이 얼만지.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분자량이 얘가 지금 질소가 2개죠. 그러면 28 더하기 16이지. 28 더하기 16은 얼마니? 28 더하기 16. 40? 잠깐만. 28 더하기 얘가 18이죠. 18이네요. 16이 아니라 18이네. 18을 썼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는 48이 되겠죠. 48. X. 요게 이제 몰이라는 거죠. 요게 몰수예요.
근데 얘네들의 몰수가 뭐냐면은 이 몰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의 몰이 지금 이 용기 안에 차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는 30분의 4몰이라 30분의 W몰이라는 거고 나는 48분의 X몰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중성자가 15개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40분의 8X몰에 중성자가 26개가 있다는 거야. 그거에 해당하는 이 중성자 수 비가 9분의 13이라는 거야. 그랬을 때 이 X값의 질량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얘네들의 분자량분의 질량은 몰이야. 원래 몰값은 제시를 해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몰을 따로 구해야 돼.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그러면은 30분의 W몰, 48분의 X몰이라고 구했어. 그리고 여기에서 중성자도 구했어. 근데 얘네들의 비가 9분의 13이래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 얘를 약분하고 간단하게 처리해서 X값을 이끌어내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30분의 W 곱하기 15 몰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48분의 X 곱하기 26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약분되죠. 2분의 W야. 2분의 W가 가가 되고 얘 가야. 그 다음에 나는 이거 약분되니? 이거 약분됩니까? 24분의 잠깐만요. 24 13 약분되네요. 24분의 13x로 약분돼. 이게 뭐라는 거야? 9분의 13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좀 숫자가 좀 지저분하니까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곱하기 24를 해보면 되겠죠. 그치? 곱하기 24를 양쪽에다가 해보고 이 24를 날려버리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자 요거를 좀 지우고 여기다가 곱하기 24 그러면 날려버려.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지? 여기 13도 날아가겠네? 맞지? 그리고 여기가 2도 날아가고 2 날아가고 여기 3이 되겠네?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 결론적으로 뭐만 남아요? 3, 8, 24 여기 날아가고 여기 날아가고 맞죠? 그리고 여기 남고 맞지? 그러면은 여기에 남는 건 결국에는 3분의 4W만 남는 거야. 뭐 계산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요. 그러니까 쌤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가 지금 몰이 나온다는 거죠. 몰은 잊으시면 안 돼. 화학식량분의 뭐다? 질량이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성자를 다 구해서 그 중성자를 곱해. 근데 그 비율이 얼마라는 거야? 9분의 13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간단한 비로 고치면 X값이 튀어나와요. 그 X값이 3분의 4W라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2번 문제 보시면 존재 비율이 나오지. 근데 얘를 보면 X는 X대로 Y는 Y대로 맞죠? 두 개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X의 35짜리는 4분의 3의 비율, 그 다음에 37짜리는 4분의 1의 비율, 그 다음에 79짜리는 2분의 1, 81짜리는 2분의 1의 비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X, Y에 해당하는 분자를 좀 찾아내래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보면은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나왔어. 그러면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네들의 화학식량을 말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X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몰에 해당하는 질량수 값이 뭐냐면 화학식량이야. 그러면 얘네 더하면 37 더하기 79죠. 얼마야? 116. 얘는 35 더하기 81이죠. 116. 맞지? 그러면 얼마가 되지? 얘는 나누면 1이죠. 정답. 맞지? 그 다음 그러니까 1몰에 해당하는 질량값이 뭐냐면은 화학식량이에요. 얘네들의 질량값.
그 다음에 1g에 들어가 있는, 봐봐, 1g. 또 나왔다, 그죠? 1g. 뭐예요? 분자량의 역수. 그러면 1g에 들어가 있는 애가 분자량이 35라고 본다면 35분의 1이죠. 근데 얘가 어떤 양성자를 가지는지 몰라요. 얘가 17이라는 보장이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얘는 몰라. 알겠지? 그냥 몰라. 그 다음에 얘는 37분의 1이 되겠지. 얘 또 몰라요. 그럼 이 모르는 거 소거 되겠지. 그치? 똑같은 양성자 수라고 보면. 맞죠? 왜냐면은 얘네가 동위원소일 거니까. 그치? 그러면은 얘네 35분의 37이죠. 이게 1보다 커요? 1보다 크네요. 얘가 분자가 크니까. 정답. 그 다음에 디귿. XY 1몰에서 얘네가 37, 81분의 분자 몰분의 35, 79분의 몰, 이게 1보다 더 크대. 그러면은 이제 비율을 좀 쓰면 되겠죠. 그지? 자, 쌤이 얘를 좀 지울게요. 자, 어렵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좀 복잡해 보여서 그렇지 그냥 간단한 정말 산수 비교하는 문제야. 몰은 화학식량분의 질량만 아셔도 돼요. 그리고 질량수를 화학식량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5고 그 다음에 79야. 그러면은 35짜리가 얼마의 확률을 갖고 있어? 4분의 3. 79는요? 2분의 1. 이 몰이 이제 뭐냐면은 위에 분자죠. 이만큼의 몰을,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존재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게 얼마냐? 이거 8분의 3이죠. 그치? 8분의 3. 바로 계산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7, 81이죠. 그럼 37은 얼마니? 4분의 1. 81은 2분의 1. 8분의 1이지. 그럼 이거 뭐야? 8분의 24죠. 3이네. 그러면 1보다 더 크네. 정답. 문제가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해요.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하면 엄청 복잡한 거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엄청 간단한 건데 너네가 몰이 나오니까 엄청 얘를 어렵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 두 개가 뭐가 있냐면 몰, 화학식량분의 질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무조건 질량수가 원자량이랑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조건부가 원자량이 이렇게 또 주어졌어. 그냥 똑같잖아, 얘랑. 그치? 그러니까 이제 곧바로 질량수를 해석을 했는데 좀 확인을 조금 하셔야 되기는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에 보면 원자 번호가 20번 이하라는 거 1주기부터 4주기까지. 그다음 원자 번호가 X가 더 크대요. 그 양성자부터 질량수까지 나타냈는데 여기서 5분의 9라고 해요. 그러면 중성자 수가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얘가 5분의 9래. 그러면은 얘네들의 지금 기억과 디귿이 뭐야? 양성자가 걸릴까요? 한번 해볼까? 지금 산소가 18이고 얘가 8번. 그럼 얘가 중성자가 10이죠. 그치? 그러면 얘가 5분의 9가 나오려면 8분의 8이 되면 안 돼. 그치? 그러니까 5분의 9가 나오려면 10분의 18이 돼야 되겠네. 10분의 18. 그러면은 얘 약분하면은 2로 약분하면 5분의 9잖아. 그치? 그러면은 자동으로 나오죠. 기억이 뭐야? 중성자. 니은이 뭐야? 양성자. 디귿이 뭐야? 질량수. 이렇게. 그러면 나왔어. 끝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질량수가 요거 밑에 거 바로 손을 좀 보면 얘가 디귿이 질량수잖아요. 근데 지금 질량수가 17이고 디귿이 산소는 9란 말이죠. 맞죠? 그러면은 얘네들의 질량수는 9분의 17이라는 거고 X의 니은분의 기억. 그러면 니은분의 기억이라는 건 양성자분의 중성자라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은 얘네가 9분의 10이야. 근데 이게 똑같이 9분의 10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얘를 좀 불려가지고 좀 볼까요?
왜냐면은 얘가 양성자가 9인데 중성자가 10인 애들을 좀 찾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좀 얘네들을 좀 불려가지고 보면 양성자가 18이라고 생각하고 중성자가 20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누가 되는 거냐면 아르곤이 돼요. 18번에 38짜리. 응.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불려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얘도 좀 불리면 18분의 34가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양성자분의 중성자가 되죠. 그러면 양성자가 16이고, 그치? 그러니까 8번이 될 확률은 좀 떨어지는 거죠. 질량수가 18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 뭐가 되는 거야? 얘 황이야, 황.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은 중성자, 땡. 니은의 x의 양성자와 y의 중성자는 똑같다. x의 중성자 몇 개예요? x 18개죠. y는 18개지. 그지? y도 18개. 16 더하기 18이니까 x의 질량수는 19다. x의 질량수는 19가 될 수가 없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19가 될 수가 없냐면 쌤 이것 두 개 더하면 19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산소의 양성자가 이미 8이고 중성자가 10이고 그 다음에 질량수가 18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요거를 한번 들여다보면은 얘가 지금 이미 얘가 18이라는 거죠. 18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질량수가 더 점핑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9가 될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18분의 20이 돼서 얘네들은 이제 아르곤이라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원자 번호가 X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불리지 않아도 X자체가 원자 번호가 크고 Y가 더 작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가 9번이나 10번과 같은 이주기 원소가 될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거죠. 답은 2번이 되지. 그 다음 4번. 이거죠. 그러니까 질량수가 12야. 근데 아르곤의 세 가지 동위 원소예요. 근데 얘네들 데이터를 보면 40 이하죠. 약간 40 언저리인데 40 이하인 애들이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디귿에 보기는 당연히 맞는 거죠. 이게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40 이하인 애들이 40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러는데 반올림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균 원자량은 1.1%라고 하더라도 고려를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됐지? 그 다음에 이제 x의 값을 우리가 구해봐야 되는데 x가 39.96이래. 그치? 근데 여기에서 얘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질량수는 무조건 정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질량수는 이렇게 이제 뭐 몇 점 몇 점 어쩌고저쩌고 답이 될 수가 없어. 질량수는 정수값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아예 답이 안 돼. 그러면은 이제 니은만 해결하면 되겠죠. 얘만. 아르곤의 한 개의 질량. 한 개. 그러니까 전체 개수 분의 하나야. 그러면 한 개의 질량과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12분의 37.962배래요. 그러면 한 개의 질량, 이거 기억나죠? 뭐야? 우리 딸랑 한 개,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어떻게 구했지? 아보가드로 수분의 원자량의 그램을 붙인 값으로 구했지. 이거 우리 1단원에서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아르곤의 한 개의 질량이 여기에서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뭐가 된다? 원자량이 된다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은 아르곤의 한 개의 질량이 얼만지는 몰라. 몰라요. 한 개 질량.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 몰라요. 아보가드로 수 곱해요. 그러면 원자량이 된대.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보가드로 수를 날려.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아르곤 한 개의 질량과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뭐가 되겠어? 여기에 탄소는 12가 될 거고, 맞죠? 원자량 여기 12. 그 다음에 아르곤은 얼마가 될까? 37점 뭐다? 37점 뭐가 되겠죠? 37.96이가 돼. 37.96이. 37.962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 딱 중간값을 가질 거야. 맞지? 왜냐면 얘가 38이니까 38이 37.96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얘네들은 37. 이 숫자도 길다. 962g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의 12분의 37.962만큼을 누가? 아르곤이 가지겠죠. 그쵸? 탄소 원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분의 1 곱하기 이걸 합쳐서 적어놔서 이런데 37.962만큼 가지는 게 뭐다? 이 아르곤 원자 한 개의 질량이라는 거죠. 12분의 1 곱하기 37.96이만큼을 가지는 거지. 왜? 이미 얘가 30.96이니까. 그러니까 맞는 거지.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선생님이 내일 이렇게 남은 문제가 한 6개 정도 되거든요. 6개 정도 나머지 풀이를 빼서 마무리를 좀 지어주는 걸로 할게요. 됐죠? 그러니까 평균 원자랑 계산하는 거는 좀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연산이 좀 나와서 그런데 사실 그 평균 원자랑 계산해서 여기에서 보면 쌤이 이제 좀 들여다봐주면 여기에 이 존재 비율을 외워요 이런 친구도 있는데 존재 비율은 문제에서 다 제시가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염소가 제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가 있냐면 브로민 그리고 탄소 이 정도가 제일 잘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굳이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존재 비율 계산하는 거는 정말 어렵다. 와 진짜 너무너무 어렵다. 이런 정도면 진짜 한 1번 정도의 문제?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좀 내일이나 모레 이어가지고 선생님이 5번부터 근데 뒤에 것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이나 이런 게 좀 나와서 그렇지. 그치? 그래서 좀 나머지 6개를 풀이하는 걸로 할게요.